아웃브레이크. 1995년. 세상은 이 영화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전역에 퍼지는 미지의 바이러스, 정부의 통제, 백신 개발, 인간의 공포와 분열. 그리고 그 중심에서 외치는 한 남자의 목소리. 우리는 지금 전염병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아웃브레이크는 단순한 재난 영화가 아닙니다.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이미 그 위험성과 구조를 예언했던 놀라운 현실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감독 및 출연진. 이 영화는 볼프강 패터젠이 감독했으며 주요 출연진은 군 의료 전문가 샘 데니얼스 역의 더스틴 호프만, 질병통제센터 수석 로비 케이프 역의 르네 루소, 모건 프리먼이 장군 포드 역을 맡았으며 도널드 서덜랜드가 군부의 핵심 장군 맥클린 토크, 과학자 셀라 역의 케빈 스페이시, 군 의무관 솔트 역의 쿠바 구딩 주니어가 연연했습니다. 감염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 마리 원숭이, 그리고 낯선 바이러스. 그것이 인류를 얼마나 위협할지 말이죠. 장소는 아프리카의 자이르. 밀림 깊은 곳, 어느 낡은 군사기지에서 한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고 온몸은 경련을 일으키며 붕괴되듯 무너졌죠. 이건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걸 뜯어먹는 괴물 같은 존재였어요. 미국 군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치료는커녕 기지를 통째로 폭격해버리죠. 모든 증거를 없애듯 불도저처럼 밀어붙입니다. 그걸 지휘한 사람 바로 맥클린 토크 장군입니다. 강한 의지, 그러나 무언가 숨기고 있는 남자였죠. 몇 년 후,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전염병 전문가 샘 데니얼스 대령이 등장합니다. 그는 평생 바이러스와 싸워온 사람입니다. 현장에선 언제나 최전선에 있었고 그의 신념은 명확했죠. 한 명이 감염되면 1000명이 위험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자이르에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샘은 즉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가 본 건 핏물에 젖은 침대, 피로 뒤덮인 시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 샘은 직감하죠. 이건 과거 그 정글에서 봤던 그 끔찍한 바이러스와 닮아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의 보고서는 묵살당합니다. 군은 공식 보고서에서 그 바이러스의 존재를 부정하죠. 맥클린 토크 장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통제되고 있다. 더는 파고들지 마. 하지만 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에겐 바이러스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한편 미국의 작은 도시 시더크리크. 그곳에 아주 특별한 불청객이 도착합니다. 바로 밀반입된 한 마리의 원숭이입니다. 동물 실험을 위해 불법적으로 들여온 이 원숭이. 사실 이 녀석이 바이러스의 숙주였죠. 그리고 일이 벌어집니다. 동물센터에서 일하던 남성이 감염되고 곧이어 병원, 식당, 극장으로 확산되죠. 이 바이러스는 단 한 번의 재채기, 단 한 방울의 침만으로도 순식간에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영화관에서 한 남자가 기침을 합니다. 공기 중으로 떠다니는 수많은 바이러스 입자들. 카메라는 그것이 관객의 입과 코로 흘러들어가는 장면을 정지화면처럼 보여주죠. 관객들은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도시는 패닉에 빠집니다. 환자가 쏟아지고 병원이 마비되며 정부는 결국 도시 전체를 봉쇄하기로 결정하죠. 시더크리크는 순식간에 살아있는 격리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샘 대령. 이젠 단순한 의학적 대응이 아니라 군사적 결정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맥클린 토크 장군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이미 수년 전 개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는 군사적 무기 활용을 위해 그 정보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샘은 경로합니다. 당신은 도시 하나를 버리고 무기를 지키려는 건가요? 이제 그는 단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도시를 지키고 사람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 군대, 바이러스와 동시에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한복판에 그의 옛 연인이자 질병통제센터의 과학자 로비가 있었습니다. 백신을 찾아 떠나는 추격전. 시더크리크는 이제 완전히 봉쇄된 도시가 됩니다. 헬기가 하늘을 맴돌고 도로는 차단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 감염될까봐 떨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샘 데니얼스, 그리고 그와 떨어져 지냈던 옛 연인, 로비 케이프. 그 둘은 이제 다시 손을 잡습니다.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백신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죠. 샘은 알아냅니다. 이 바이러스의 치명성은 변이 이전엔 약했고 바로 그 초기 숙주, 원숭이를 찾아야만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문제는 그 원숭이는 이미 도시 어딘가로 풀려났다는 것. 그들은 CCTV와 주민 제보, 그리고 현장 탐문을 통해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쿠바 구딩 주니어가 연기한 솔트 중이 군 의무관이자 헬기 조종사인 그는 샘을 태우고 위험 지역을 누비며 모든 작전에 동참합니다. 샘과 솔트. 둘은 단순한 상관과 부하가 아닙니다. 서로의 목숨을 맡긴 전우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원숭이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시더 크리크 외곽 숲속에서 어린 소녀가 구조한 작은 원숭이. 샘과 로비는 원숭이로부터 혈청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소에서 실험을 반복하죠. 로비는 감염 직전까지 몰립니다. 열이 오르고 의식이 흐려지고 샘은 그를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제발 버텨줘. 우리가 찾은 이 백신이 너를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기적처럼 그 백신은 효과를 보입니다. 로비의 맥박이 돌아오고 열이 떨어지고 샘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죠. 그 순간 단순한 연인이 아닌 인류를 구한 동료로서의 감정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맥클린 토크 장군은 사태 은폐를 위해 도시 전체를 폭격하려 합니다. 비밀 작전으로 감염 지역을 통째로 태워버리려는 거죠. 도시 하나쯤 없어져도 국가 안보가 지켜진다면 그걸 선택해야 한다. 그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샘은 다릅니다. 그 도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무기를 숨기기 위해 인간을 버릴 수 없습니다. 샘은 솔트와 함께 헬기를 타고 폭격기를 향해 날아갑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 공중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교신과 폭격을 멈추기 위한 절박한 설득. 우리는 백신을 확보했고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폭격하면 당신은 살인자가 됩니다. 폭격기 조종사는 망설입니다. 지휘부는 공격 명령을 내리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조종관을 틀어버리죠. 폭격은 취소되고 도시는 구원받습니다. 샘은 무너진 듯 주저앉고 솔트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우린 해냈습니다, 대령님. 감염의 위기, 권력의 오만, 그리고 사랑과 희생. 아웃브레이크는 이렇게 극적인 긴장감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도시는 살아남았습니다. 백신은 개발되었고 환자들은 치료받고 있으며 봉쇄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죠.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샘 데니얼스는 자신이 본 진실과 마주합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진실을 외면한 인간이라는 것. 감염병의 공포는 사실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그보다 더 큰 위협은 그걸 은폐하고 통제하고 무기로 삼으려 한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맥클린 토크 장군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체포됩니다. 군의 명예를 지키겠다던 그의 말은 결국 탐욕을 위한 포장에 불과했죠. 그는 마지막에 묻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가? 그리고 샘은 조용히 답합니다. 당신은 진실을 감췄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겁니다. 로비는 회복됐고 샘과 다시 동료로 그리고 연인으로 서로를 마주봅니다. 두 사람은 바이러스를 이겨낸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진짜 인간성을 회복한 것이었죠. 그리고 영화는 말합니다. 다음 위기는 또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제때 경고하고 함께 맞설 수 있을까? 이 영화는 1995년의 작품이지만 코로나19 시대를 겪은 우리에게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가장 스릴 있게 그러나 가장 인간적으로 묻고 있는 영화. 아웃브레이크. 그건 단지 전염병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이상 리딩 컷 시네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